그때 나는 아직 국민학생이었다. 외할아버지의 장례식 아침, 한겨울에 당장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처럼 하늘이 흐리게 빛나던 날이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의자 너머로 밝은 그 하늘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창문 옆에는 장례식에 입고 갈 상복이 걸려 있었다. 부엌에서는 끊임없이 전화를 걸고 있는 엄마의 목소리가 이따금 울음에 목이 메이는 것이 들렸다. 나는 아직 어려서 죽음이 뭔지 잘 몰랐지만 슬퍼하는 엄마가 괜히 슬펐다. 그 중에는 엄마가 큰 소리로 뭐라고? 예, 잠깐만! 그런 하더니 끄는 이상한 전화가 끼어 있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엄마는 유키노 얘는 정말 하고 중얼거렸다. 나는 금방 알아차렸다. 틀림없이 이모는 장례식에 오지 않을 거야 하고 멍청히 생각했다. 전날 밤 밤샘 하는 자리에서 나는 이모를 만났다. 역시 이모의 모습은 주변과는 약간 핀트가 어긋나 보였다. 엄마의 많은 형제들 가운데 유독 혼자서만 젊고 홀로 말이 없는 이모는 시종일관 그저 서 있기만 할 뿐이었다. 그리고 홀로 숨이 막힐 만큼 아름답게 보였다. 아마도 그녀에게 있어 그것은 단 한 벌뿐인 상복이었을 것이다. 나는 이모가 그런 단정한 복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검은 원피스 자락에 드라이클리닝 딱지가 그냥 붙어 있는 것을 엄마가 떼어주었어도 그녀는 부끄러워하지도 웃지도 않았다. 대신 비통한 속도로 서서히 어렴풋이 머리를 숙였다. 내내 가족들과 나란히 서서 문상객들의 행렬을 보고 있던 나는 이모에게서 눈을 뗄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그녀는 눈밑이 거뭇하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어 흑백의 콘트라스트 속에서 유령처럼 투명하게 보였다. 문 밖 접객소 부근에 짚혀져 있는 거대한 난로가 캄캄한 어둠 속으로 열풍을 내뿜고 있었다. 천지가 얼어붙을 듯한 한밤중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기세 좋게 타오르는 불꽃의 붉은 빛이 이모의 뺨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모두들 인사를 나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친다 하며 음울한 분주함을 가득 채우던 그 밤에 이모만이 꼼짝도 않고 마치 어둠의 일부가 된 것처럼 정지해 있었다. 장신구라고는 달랑 진주 목걸이 하나에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눈동자만이 불빛에 비쳐 반짝반짝 강렬하게 빛나 보였다. 필사적으로 울음을 참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제일 염려하셨던 것은 혼자 사는 저 이모로 그녀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었다.
할아버지 댁은 이모네 집 근처여서 자주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어린 나는 그 정도밖에 알지 못했지만 말없이 서서 밤을 밝히는 이모의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나한테까지 그 슬픔의 깊이가 전해져 오는 것만 같았다. 그렇다. 나는 이모를 유난히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는 이모의 몸짓이며 시선, 고개를 숙이는 동작 하나로도 왠지 나에게는 지금 이모가 기뻐하고 있는지, 따분해하고 있는지, 화를 내고 있는지가 전해져 왔다. 엄마나 다른 친척들이 쟨 대체 뭘 생각하는지 도통 모르겠어 라며 정 떨어진 듯 얘기할 때 나는 어린 마음에도 늘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어째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걸까? 어째서 나한테는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 걸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던 바로 그 순간 벼랑간 이모가 눈물을 흘렸다. 처음에는 주룩주룩 뺨을 타고 흐를 뿐이었던 투명한 물방울이 이윽고 흐느낌으로 그리고 오열로 변해갔다. 나만이 그 변화를 보고 이해하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모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렸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이모를 계속 보고 있지 않았다. 놀랐을 뿐이다. 나만이 쭉 보고 있었다. 그런 묘한 자신감이 내 속에서 느껴졌다. 이모는 그날 장례식에는 가지 않을 거예요. 여행을 떠날 겁니다. 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그리고 엄마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더 이상 받지 않았다. 장례식은 이모가 빠진 채로 진행되었고 그 후 몇 번인가 엄마가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갈 뿐이었다. 며칠씩이나 연락이 되지 않자 엄마는 그만 단념하고는 어딘지 멀리 간 게 분명해요. 좀 내버려뒀다가 다시 걸어보죠. 하고 차분히 말했다. 장례식 다음 날 나는 아무래도 이모가 걱정되어 혼자서 이모네 집을 찾아갔다. 아직 10살도 채 되지 않은 주제에 잘도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그러나 엄마가 신호음을 듣고 있다가 한숨을 쉬며 수화기를 내려놓을 때마다 나는 굳게 믿었다. 틀림없이 그냥 받지 않는 것일 뿐이야.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가방을 등에 맨 채로 전차를 타고 갔다. 가는 눈발이 흩날리며 무척 추운 밤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래도 어쨌든 만나러 갔다. 겨우 도착했을 때 이모네 집은 희미한 어둠 속에서 새까맣게 우뚝 서 있어 정말 집에 없는 게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면서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기도하듯이 몇 번이고 눌렀다. 이윽고 문 너머로 희미한 소리가 들리고 이모가 바로 눈앞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말했다. 이모, 나 야요이야.
찰칵 문이 열리고 수척해진 이모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눈으로 나를 보았다. 어슴푸레한 방 안에서 내내 울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 빨갛게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있었다. 어머, 어쩐 일이니? 나는 머뭇머뭇 대답했다. 꼭 집에 있을 것만 같아서. 단지 그 말을 하는 게 고작이었다. 들어와, 엄마한텐 비밀이다. 라며 이모는 살며시 웃었다. 그녀는 흰 파자마를 입고 있었다. 혼자서 그곳을 찾아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내게 그 황량한 실내가 매우 쓸쓸하고 춥게 느껴졌다. 난로가 있는 곳이 그 방뿐이었는지 나는 그때 2층에 있는 이모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커다란 검은 피아노가 있었다. 이런저런 물건들을 발로 밀어내고 쿠션을 내놓은 뒤 뭔가 마실 걸 가져올 테니까 여기 앉아 있어 하더니 계단을 내려갔다. 창밖은 진눈깨비로 바뀌어 유리창에 후두둑 후두둑 얼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이모네 집을 둘러싼 주변의 밤이 너무나 어둡고 슬그머니 다가드는데 놀랬다. 그런 데서 계속 혼자 산다는 게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어쩐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만 싶었다. 그냥 이대로. 야요이는 칼피스 안 좋아하니? 계단을 올라온 이모의 퉁퉁 부은 눈꺼풀이 너무 가여워서 나는 그저 아니 하고 뜨거운 칼피스 컵을 받아들었다. 학교는 빼먹고 그냥 누워만 있었어. 더 이상 앉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모는 침대에 걸터 앉아 그렇게 말하며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제야 나는 겨우 마음이 놓였다. 어째서 이모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지 않고 이렇게 무너져가는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왠지 이모가 정말 혼자가 된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어린 나에게 어엿한 어른 대접을 해주고 있는 그녀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주고 싶었다. 엄마는 내가 여행을 떠난 줄 아시지? 비밀이야. 나 여기 있다는 거. 어른이라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성가시니까. 알았지? 이모는 그 무렵 음대에 다니고 있었다. 책장에는 엄청난 수의 악보가 꽂혀 있고 악보대에는 책 하나가 펼쳐진 채로 세워져 있었다. 불빛에 비친 책상 위에는 리포트 용지가 어수선하게 쌓여 있었다. 피아노 연습하고 있었어? 내가 물었다. 아니. 악보대를 보며 이모가 미소 지었다. 그냥 펼쳐놓기만 한 거야. 저봐, 먼지가 쌓여있잖니. 그리고 슬며시 일어나 피아노 쪽으로 다가갔다.
검은 뚜껑의 먼지를 손바닥으로 쓱 훔치더니 뚜껑을 열고 의자에 앉았다. 아무거나 쳐볼까? 저녁 무렵의 방안은 영원처럼 고요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모는 악보를 보지 않고 조용한 곡을 치기 시작했다. 피아노를 칠 때만은 이모의 등줄기가 쫙 펴지고 옆 얼굴은 활기차게 손가락을 쫓고 있었다. 바람과 진눈깨비의 소리와 피아노의 음색이 섞여들어 마치 미지의 나라에 있는 듯한 이상한 세계가 빚어졌다. 꿈결 같은 한순간이었다. 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이모가 슬퍼하는 것도 잠시 잊고 그저 그 공간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곡이 끝나자 이모는 한숨을 쉬고는 오랜만에 피아노를 쳤어. 뚜껑을 덮고 나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배고프지? 뭐 가져올까? 아니, 몰래 왔으니까 빨리 돌아가야 돼. 하고 나는 말했다. 하긴.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까지 가는 길 알지? 난 잠옷 차림이라 못 나가. 괜찮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로 나가 계단을 내려가자 극심한 냉기가 몸을 파고드는 것만 같았다. 이모 안녕 하고 나는 신을 신었다. 사실은 전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예상대로 집에 혼자 틀어박혀 있던 이모를 막상 눈앞에 대하고 보니 아무 말도 못한 것이 무척 서글프게 느껴졌다. 그래도 그때 나로선 그게 고작이었던 것이다. 현관 밖으로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이모가 나를 불러 세웠다. 야요이. 조용한 목소리였다. 여운이 있었다. 나는 뒤돌아 이모를 보았다. 이제 다시 저 어두운 방으로 돌아가 밤을 밝히겠지. 내가 왔다 간 탓에 앞으로의 시간이 오히려 더 외로워질 것만 같았다. 복도의 불빛을 뒤로 하고 이모의 하얀 맨발만이 뚜렷이 보였다. 이모는 알 수 없는 눈을 하고 있었다. 뭔가를 얘기하는 듯한, 머나먼 곳을 보고 있는 듯한 깊은 빛을 띠며 나를 보고 있었다. 야요이, 와줘서 기뻤어. 하더니 이모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전해졌다고 나는 생각했다. 내가 온 의미를 잘 알고 있어. 손을 흔들고 집을 나섰다. 어둠 속에서 추위에 떨며 나는 서둘러 집으로 갔다. 엄마가 몹시 야단을 치며 어딜 갔었는지 캐물었지만 나는 결코 말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말해선 안 될 것만 같았다.